늘 제가 쓰는 그 페이지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 강국으로 하는 길, 과학기술 패권국가가 저의 책 이름이기도 하고 항상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글렌고 우리 대표님과 정한월 대표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결국 이 모든 기술의 종착역은 대한민국의 기술 패권국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내적으로는 부민 강국,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잘 사는 강한 나라, 대외적으로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만들어 주십사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AI 이렇게 리더십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는 그런 리더십이 뭐냐, 결국은 세상을 주도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가는 거 맞나요? 아, 있구나. 근자감을 가져라. 잠시만요.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수학계의 노벨상, 필리즈상을 받은 허준희 교수. 취업, 창업, 결혼,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어느 병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정신 팔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키입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들리는, 저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작년에 서울대학교 졸업식에서 하신 말씀인데, 저는 평생 이 말씀을 제가 담고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자감을 가져라는데, 저는 아까 글렌고 정한월 두 대표님을 보면서 근자감을 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주십사. 이제 시작이지만 앞으로 50년 후에 대한민국을 책임져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양양자지만 반도체를 30년 2개월, 그리고 국회에서도 반도체를 했기 때문에 양도체라고 얘기합니다. 세미컨덕터 양이 아니라 그냥 컨덕터 양입니다. 양쪽을 다 연결하고. 제가 한국의 희망이 아니라 여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과 또 청년분들과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국의 희망입니다. AI 시대에 결국은 어떤 시대로 가고 있느냐, 인간은 기계에 중독되고 있고 기계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이 카즈와일의 싱귤레리티를 보면서 제가 좀 쇼킹을 했던 것은, 기술이 어느 단계까지 발전을 할 것이냐라고 이제 그 특이점이 온다 해서 그 특이점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모든 인체를 바꿀 수 있는 순간까지 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뉴로모픽 기술로도 그렇고.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인간의 존엄은 무엇으로 지킬 것이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구글에서 얼마 전에 이제 학회 갔을 때 아젠다가 뭐냐면 Can Google solve the death? 구글은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걸 45년으로 보더라고요. 싱귤러리티의 레이 카즈와일도 비슷한 해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2024년인데 45년,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가 죽음을 해결해버리면 우리는 150살, 200살까지 산다는 얘기인가?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세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여러분들이 아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요진을 보면서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16살의 친구가 공기소총에서 금메달을 따는 데까지 이 친구가 과연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졌을까? 결국은 기술의 힘으로 이 금메달이라는 엄청난 쾌거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스포츠과학원이라는 키스에서 해줬던 뒷받침으로 해서 저는 이 반요진 선수가 이렇게 금메달을 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강력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술적 우위와 또 글로벌 무대에서 주도할 수 있는 청년의 힘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그 영화를 만드셨던 우리 대표님, 그리고 오늘 발표하셨던 분들 보면서 저는 또 한 번의 인사이트를 얻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발표 버전이 최종이 아닌 거 아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에 보냈는데 아닙니다. 그렇지만 맞춰서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중요해진 것은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들고 있는 저것 때문에 중요하다는 걸 다 알게 되셨어요. 이건 웨이퍼고 저건 뭔지 아시죠? 저분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께서 들고 계시는 저건 뭔가요? 설마 웨이퍼라고 들고 계시진 않을 거예요. 결국 전 세계의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그 밸류의 크기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기업과 나라가 어딜까요?
죄송합니다. 글렌. 미국. 예, 미국 크죠. 근데 미국이 꼼짝 못하는 나라가 어디죠? 대만. 또 있습니다. TSMC. 또 중국. 네덜란드. ASMR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도 미국도 대만도 한국도 인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1750만의 인구의 네덜란드예요. 근데 오늘 아침 조금 아까 제가 챗GPT에서 확인해 보니까 글로벌 시총이 삼성전자가 오늘자로 432조, ASML이 430조가 됐어요. 우리는 5,100만 명인데 432조의 기업을 가지고 있고 그곳은 1,750만 명인데 430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100조 기업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로 경제 순위가 정해지지만 실제로 국방과 외교와 안보의 순위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조금 더 큰 아주 빠른 시간에 100조 기업을 좀 만들어 주십사, 이 부탁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청년의 리더십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100조 기업이 되려면 딱 두 가지가 밑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는 시장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시장으로는 100조가 나오기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SK텔레콤 생각해 볼까요? 4천만 명이 한 달에 5만 원씩을 모두가 다 통신비로 낸다 그러면 2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 대한민국 보지 마세요. 밖으로 전 세계로 나가서 100조 기업을 만들어 주십사. 그리고 시장이 있느냐. 두 번째, 그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한테 있느냐. 그거거든요. 결국은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주도하는 사람인 거지 않습니까? 만드는 사람, 그걸 활용하는 사람은 그냥 팔로워라고 저는 보는데, 어찌됐든 우리의 청년들의 기업들이 해외의 시장을 주도하고 마켓쉐어를 장악할 때 우리의 리더십이 생기고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우뚝 서는 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31년 우리가 1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영향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온라인 AI 기업과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주식 어널리시스 하는 비슷한 제가 잘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기업 이름. 우리 대표님의 기업. 스토캐스틱. 죄송합니다. 100조 기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제가 오늘 봤습니다. 여분이 들고 있는 걸 얘기를 안 했네요. 저분이 들고 있는 것은 포토매스크입니다. 포토매스크, 우리 이제 전문가는 레티클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포토매스크를 ASML 그 노광 장비에다가 장착을 해서 빛을 쏘면 이 웨이퍼에 회로가 그려지는 그런 포토매스크인데, 저 두 분이 저걸 들고 나오시면서 이게 과연 무엇에 쓰는 물건인 거를 알고 들으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두가 다 반도체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시죠? 우리 대표님, 박예경 대표님. 많이 배웠습니다. 도체, 반도체, 부도체. 근데 여전히 실리콘과 포스포러스와 보론, 그리고 저 영역에 있는 초록색의 영역이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AI, 데이터, 통신,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 배터리, 커머스, 뱅킹, 아까 말씀하셨던 모든 영역에 다 반도체 기술이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없이는 AI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I를 아시려면 저는 청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크로스오버에서 반도체 기술을 꼭 아셔야 된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단국대학교에서 이제 특강을 하고 오는데 단국대생들의 무역학과 통상을 공부하는 친구들이었어요. 통상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첨단 산업의 반도체입니다. 이제 모든 국가 간의 전쟁, 패권 전쟁이 다 반도체를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면 통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통상을 공부하는 무역학과 학생들에게 반도체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하고 왔는데 결국은 반도체를 알아야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이거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우리 지각에, 지구의 표면에 지각에 가장 많은 머티리얼이 뭔 줄 아세요? 우리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물어봤어요. 글렌고 대표님 아실 것 같아요. 산소. 뭐라고 그러셨어요? 산소를 안 하셨어요?
두 번째가 규소입니다. 실리콘 아까. 그래서 반도체의 기술이 이렇게까지 전 세계를 주도하는 기술이 된 이유도 있습니다. 머티리얼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 설계 영역에서 30년 2개월을 일을 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지식은 일부입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자신감을 가졌는데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게 AI입니다. 다 나와요.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AI는 청년들한테도 굉장히 유리하지만 시니어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 왜? 알고 있는 지식이 더 많거든요. 경험도 많고 물어볼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더 앞서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150년을 사실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메모리 반도체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AI도 그렇고 모든 기술은 패러독스 극복의 역사를 창출하는 것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기술의 최고봉에 서는 겁니다. 그 패러독스라는 게 뭐냐? 결국은 반도체로 예를 들어보면 덴시티는 커져야 되는데 에어리어는 작아져야 되고 전 세대 대비 스피드는 계속 빠르게 해야 되는데 전력 소모는 작게 해야 되고 그리고 성능은 계속 좋게 만들고 기능은 넣어야 되는데 가격은 더 써야 되고 이 자연을 거슬려 개발하는 것이 패러독스 극복의 역사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의 역사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 역사에 저는 이제 함께 했는데 결국은 이런 패러독스 극복은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익숙함과의 정면 부정이에요. 그리고 게으른 자신과의 결별이다. 게으름에 익숙한 자신과의 결별이 그런 격이 다른 격차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반도체는 신조를 바꾼다고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역사에 반도체의 신조가 반도체를 31년 동안 1등으로 올리게 된 동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바꾼다고 해요. 글렌고 대표님, 뭘 바꾸면 될까요, 이게? 뭘 바꿀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단국대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뭘 바꾸면 되겠냐고. 그때 한 학생이 딱 이러는 거예요. 명령하지 마세요. 그것도 10번이나.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왜 나한테 명령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지금 삼성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명령하지 말라는 얘기죠. 무엇이든 숫자로 파악하라고. 그거 당신이 파악하세요. 왜 나한테 시키세요, 그거를? 그 반짝한 생각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렇게 느껴지셨나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꼰대인 저는 이게 이 좋은 신조를 안 지켜서 문제지 당신들이 안 해서 문제지 이게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큰 목표를 가져라. 일에 착수하면 물고 늘어져라. 왜 반말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MZ세대들이 새로운 신조로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가슴을 벌몰렁하게 하고 인사이트를 주는 신조를 만들어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여러분, 아이디어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바로 삼성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한 장이 딱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와 정보혁명인데 2023년도에 93세의 일기로 돌아가셨던 고든 무어 박사, 무어의 법칙을 1965년도에 얘기하신 분인데 그분이 1년 또는 1년 18개월 또는 2년마다 반도체 성능이 2배씩 좋아진다라는 고든 무어의 법칙을 발표를 하셨어요. 지금도 워킹을 하죠. 반도체는. 그걸 극복을 못할 줄 알았는데 HBM이 나오면서 극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5년 단위로 이제 경험적 결과입니다만 15년마다 새로운 역사를 창출했어요. 77년도에 PC가 처음 나오면서 인터넷과 결합해서 PC 혁명이 열리죠. 플러스 15년에서 1992년도에 디지털 기술이 나옵니다. 0과 1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기술, 그것이 전자산업과 융합되면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죠. 그로부터 15년 후가 2007년도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2005년 제가 그 반도체 학교에 갔을 때 그때 다이버전스냐 컨버전스냐 완전히 아젠다가 양쪽으로 나뉘었거든요.
스마트폰에 다 모으면 가격 경쟁력 때문에 안 살 거다. 그래서 매니아들을 향해서 다이버전스 할 거다. 될 거다. 아니다. 컨버전스 될 거다. 그때 그랬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대부분 다 컨버전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장자들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누가 나누지도 않았는데 컨버전스냐 다이버전스냐 해서 엄청난 디베이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결국은 컨버전스로 가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죠. 그로부터 15년, 신기하죠? 22년도에 AI가 나옵니다. 무슨 혁명일까요, 이게? 우리가 통칭해서 그냥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실제로는 AI 혁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글렌고 대표님이 준비하셔야 될 거는 2037년도에 어떤 혁명을 우리가 시대를 열 거냐 이거죠. 그것을 하실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네, 대표님과 저희는 교수님과 뒷받침을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황해 법칙이 나왔습니다. 젠슨 황해 법칙. 10년마다 연산의 성능이 1000배씩 좋아진다는 거죠. 저거는 메모리는 15년마다 반도체 성능이 1000배씩 좋아진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혁명의 시대가 10년마다 열립니다. 그래서 2022년이 아니라 2022년에서 35년이 아니라 37년이 아니라 사실은 10년, 32년도에 열린다 이거죠. 그때 무슨 시대가 열릴까요? 무슨 혁명의 시대가 열릴까요? 저는 온라인 AI에서 그게 보였습니다. 정한월 대표님이 하실 일이 많아요. 예. 근데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반도체의 기술과 정보기기와 ICT 서비스가 싱크로나이즈 돼서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위에 HBM이 나오고 GenAI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슈는 뭘까요? 결국은 저는 비욘드 세미컨덕터는 뭐냐? 결국은 인간의 본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본능으로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욘드 세미컨덕터는 결국은 바이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바이오 쪽으로 해서 세계 시장을 여는데 지금 하고 계신 기술로 열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대표들이 하시는 일들이 다 이 몸의 스캔 AI로 장기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스캔해서 순식간에 몸의 상태를 이렇게 리포팅 해주는 그런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눈이 나쁘면 눈 갈아 끼우고, 이가 나쁘면 이 갈아 끼고, 무릎이 나쁘면 관절 갈아 끼고 해가지고 이제 인조인간 로봇가 됐는데, 그러면 나를 나로 규정하는 게 무엇이냐? 아까 우리 그 전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나를 나로 규정하는 인간이긴 게 뭐냐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AI와 HBM의 관계는 다 아실 거고, 오늘 아침에 SK 하이닉스가 HBM의 12단을 쌓은 HBM을 발표를 했어요. 엔비디아에 넣는다고 그러죠. 삼성이 여기서 상당히 실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대부분 알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는 하기가 어렵고 결국은 저는 극복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여전히 파란 피가 흐르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반도체인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두 분이 가셔서 해결해 주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발열의 문제인데 해결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업데이트를 지금 안 해요. 8월 28일에 24년 8월 28일 해놓고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챗GPT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1차 산업, 2차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20년도, 24년도 그냥 비교만 해보셔요. 어떤 산업이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느냐. 결국은 반도체예요. 결국은. 저기 보실까요? 테슬라 223조, 저것도 이제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데 테슬라가 875조인데 오늘 조금 아까 보니까 1100조더라고요. 그리고 ASML 186조죠. 그러면 ASML이 478조인데 오늘 430조입니다. 조금 내려갔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요한 게 이 1차 산업, 2차 산업에서 왜 100조 기업이 나오지 못했을까요? 앞으로도 못 나옵니다. 그러나 못 나옵니다를 바꿀 수 있는 이제 계기가 생겼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AI 때문에. 그런데 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 순이고 2차 산업에서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 순인데 우리의 조선시대에 비실용 학문에 천착했던 그 역사 때문에 우리가 못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3차 산업에서 한국이 나옵니다. 20년도에 349조의 삼성전자, 그리고 TSMC가 348조였습니다. 엔비디아 280조였어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엔비디아 4,609조까지 갔죠. 오늘 아침 보니까 3,30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만이 1,045인데 1,225조 정도 되죠. 오늘 날짜로 삼성전자 432조가 됐고 애플 MS 보셔요. 저는 온라인 AI가 저 1,000조 기업이 안 되리란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근자감을 가진 전 세계인 중에 저는 베스트로 꼽는 게 일론 머스크인데, 결국은 테슬라로 지구를 장악하고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기후 위기를 지구의 종말을 대비해서 화성에다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위성까지도 다 장악하고 있다. 예. 그래서 글렌 대표님께서도 세상을 내가 장악할 거야라는 그거를 우리 청년들한테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이 자리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38조 30조인데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결국은 첫 번째 간 놈이 다 이깁니다. 제가 욕을 해서 죄송한데 김태효 교수님의 선착의 효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도착해서 위너 테이크스 올인데 기술이 결국은 먼저 도착해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은 활용 능력도 좋아야 되지만 뭔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다 가고 싶은지, 결국은 철학적인 이슈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하이닉스가 있어서 100조 기업이 2개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까 부민 강국 과학기술 패권 국가가 되려면 적어도 2032년도에는 5개의 100조 기업과 2050년도에는 10개의 100조 기업이 탄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젊은이들이 펼칠 수 있는 그 꿈의 크기를 더 키울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 혁명이 가져온 글로벌 정보산업 지형의 변혁을 보시면 90년도에는 전자산업,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 유럽,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 전자산업은 미국, 한국, 중국, 그리고 20년도에 반도체는 미국, 한국, 대만. 자, 그러면 2050년도에 과연 우리나라가 저기에 있을 것인가? 저는 글렌 대표님과 정한을 대표님의 기업이 여기에 속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박수 한번 주셔요. 네.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저는 정치권에 나왔으니까 뒷받침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제가 AI 법을 21대 들어오자마자 20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법안들을 다 냈는데 다 폐기된 거 아시죠? 국회의원들 절대 안 합니다. 예, 표가 되지 않으면 안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국회로도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반도체인가?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 지난 40년 각축의 결과 메모리가 1등하고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 파운더리, CIS, AP에서도 우리가 기회가 있다는 것, 파급 효과가 큰 성장 산업이라는 것, 그리고 신흥공업부 도약기의 성장은 역사적 기회 산업이었다라는 것. 그러면 그다음 그러면 2050년을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가 오늘 이 자리에 메인 키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 분야별 기업 지형을 보면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기반 기술이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중을 할 거냐 친미를 할 거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술적 백그라운드를 보고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미국일 수밖에 없는 거. 아까 말씀하신 미국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한테. 중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 기반 기술을 위해서 우리가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게 협력적 공생 관계로 가면 된다. 미국은 전략적 동맹 관계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났더니 기적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국회의 역할이. 이제는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AI의 혁명의 시대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디올백으로 싸우고 있죠. 네. 특별법 시즌2도 준비를 했는데 제가 못하고 나왔습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술이라는 게,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제를 넘어서 국가의 아니고 국가의 주권이고 국방과 외교와 안보의 영역으로 완전히 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밖에 없다. 그런데 그 이해가 2019년도 7월 4일에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를 하면서 우리는 한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플로린 폴리미드, EVPR,
HF, 불화수소 이 세 가지였지만 굉장히 우리가 놀랬죠. 근데 앞으로 우리의 무기는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의 무기는 뭐가 될까요? AI 능력일까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패권 국가의 기류이 뭘까요? 과거에는 석유가 나오는 국가가 패권 국가였는데 지금은 반도체가 이게 제조되는 국가가 패권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반도체의 강국을 더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오렌지며 뭐 캐글이며 저도 이제 지금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챗GPT의 어떤 그 리바이스드 된 버전이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패권을 잡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라는 얘기죠. 예. 이런 토론도 우리 대표님이 열어주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길인데 요 세 가지가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딱 집어서 이걸 세 개를 했죠. 우리가 꼼짝 못할 거라고. 그러나 그걸 일본이 한국이 비매물이 패권까지 잡을까봐 정밀 타격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인터뷰를 제가 많이 하면서 이게 뭐라는 것을 얘기하고 저도 조그만 역할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결국 TSMC와 소니가 지금 일본의 구마모토에 반도체를 공장을 짓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확대하고 송정망 확충하고 있죠. 근데 용인의 남사 불가능합니다. 지금 전력 문제 때문에. 용인의 원삼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일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법안과 정부의 운영이 국가 운영이 중요한데 지금은 굉장히 그 부분에서 우리가 큰 위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위기는 아니죠. 그러나 국가대표로 선수로 뛰는 영웅들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대형 변전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변전소 지면 지자체의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만 엄청나게 넓히죠. 올해 우리 예산이 677조입니다. 5,100만 명에. 그러나 대만의 예산은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197조였어요 작년에. 근데 우리는 사회적 그 갈등 비용이 모 기관에서 냈는데 232조라고 그 추계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는 갈등을 없애는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반도체 패권 전쟁인데 우리가 왜 미국이냐? 결국은 중국, 미국 진영을 보시면 대부분 다 미국 진영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칩4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미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미국에 필요한 나라라고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되고 국가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 없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식민지를 다시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호국신기, 호국신산. 호국신기는 저는 반도체, 호국신산은 반도체 회사들, 기술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호국신인들인 우리 청년들이 제대로 국가 대표 선수로 뛸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길,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첨단 기술 산업의 최대 이슈는 결국은 기술 인재인데 기술 인재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대세 기술 필연 산업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아까 교육 얘기하셨는데 대한민국이 과연 주권이 지켜지려고 하면 과연 무엇인가 그거를 한 번쯤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제가 호남 출신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양모 호남 시무국가 당시에 저 거북선이 반도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적을 업신여기면 반드시 패한다. 한 사람의 길목을 지키면 1000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 라는 이순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새겨봐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글렌고의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적을 함부로 여기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두 분의 발표를 보고 제가 너무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두 비커 속에 똑같은 물인데 한쪽은 이게 그게 안 되는군요. 그렇군요. 네, 한쪽은 그냥 조금 새로운 그런 물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전혀 새로운 한 방울이 전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곳에 참석한 청년들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청년들 그 내 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십시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